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슈는 평택 냉동창고 화재, 소방관 3명 순직입니다. 예, 금요일 아침 첫 소식부터 너무도 이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경기도 평택시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참사가 발생한 건가요? 예, 지난 5일 밤 11시경에 이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신속히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이 화재 진압에 나섰고요. 7시간 만에 이제 큰 불이 꺼졌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인명피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지만 갑자기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확산하면서 이제 어제 오전 이제 9시경에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2층에 그 화재난 이 건물의 2층에 인명 검색과 또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관 5명이 투입이 됐는데 네. 여기서 소방관 3명이 고립이 돼서 9시 반경에 이제 연락이 끊겼고요. 이후 3시간 뒤 발견됐을 때는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 물론 다른 소방관 2명은 이제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병원에서 이제 치료 중에 있고요. 지난 여름에 그 경기도 이천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그 소방관 1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참사가 반복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직 그 명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은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향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좀 명확히 확인될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아무래도 화재 현장이 이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가연성이 높은 물질들이 이제 사방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담뱃불이나 공사 중 작은 스파크 뭐 이런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겨울 날씨로 건조하니까 불이 금세 주변에 뭐 옮겨 붙기도 쉽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처럼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냉동 창고는 안에 있는 이제 뭐 물품들을 뭐 냉동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하니까 단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일반 건축물에 비해 훨씬 많은 단열재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단열재들은 기본적으로 가연성이 높아 화재가 발생하면 크게 번질 우려가 있는 거고요. 예. 특히 냉동 창고에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열재가 이제 우레탄 폼인데 뭐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이게 이제는 주로 쓰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고는 이 완성된 냉동 창고가 아닌 아직 신축 중인 상태에서 발생된 건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 현장에 이 가연성이 큰 이제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또 아직 신축 중이니까 뭐 소방 시설이나 화재 경보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뭐 화재 시에 뭐 자동적으로 뭐 스프링쿨러가 작동된다거나 이런 신속한 대처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거죠. 이번에 숨진 소방관 분들이 그 산소통과 안전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참사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아무리 안전 장비를 했다 해도 급격하게 화재가 번지면서 주변이 붕괴되고 또 그러면서 퇴로가 막혀버리면 사실상 나올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산소통에 든 산소로는 한 50분 정도밖에 못 버티는데 뭐 그게 어찌 보면은 외부에서 구조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이제 50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재가 갑자기 번지면 외부에서도 일단 현장에 접근하기가 힘들고요.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난 냉동창고 공사 현장이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인데 높이가 70m입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 자체가 너무 넓어서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연락이 두절됐는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위치 파악이 어렵고요. 또 여기에 또 건물이나 뭐 집기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이 건물 내부의 구조 자체가 막 한순간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아마 현실적으로 뭐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일단 큰 불이 잡힌 뒤에
내부로 또 이제 불이 진입을 했다가 다시 불이 확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참사를 당했다는 점이 지난 그 쿠팡 물류센터 사건이랑 똑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최초 화재 시에는 이제는 건물 외부에서 이제 불길을 잡는 데 주력을 하니까 뭐 인명 구조를 위해 내부에 진입하지 않는 한 뭐 생명의 위협이 될 요소는 이제는 뭐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큰 불이 잡히고 나면 그때는 이제 내부로 진입을 해서 뭐 잔불이나 혹은 재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갑자기 화재가 크게 번지면 그야말로 이제 화마 속에 갇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미 또 한 차례 대형 화재가 났다가 이제 진압된 상황이니까 일단 내부에 예측 불가능한 여러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뭐 바닥에 화재로 소실되어서 뚫려버리거나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이니까 뭐 여러 가연성 높은 물질에 뭐 여러 공사자재 같은 이런 물질에 잔불이 남아서 언제든 큰 불로 번질 위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진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제는 총알이 뭐 날아들진 않더라도 곳곳에 지뢰가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 한복판에 목숨을 내걸고 뛰어든 거랑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갑자기 불이 재확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뭐 일단 최초 화재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이제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이제 재확산 되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갑자기 폭발음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불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물론 이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히 원인을 밝혀야겠지만은 일단 소방 당국에 따르면은 건물 내부에 이제 단열재로 쓰이는 다량의 우레탄 폼이 살포돼 있고 네. 또 용접을 위한 산소통과 LPG 가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레탄 폼은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불꽃이 튈 경우 불이 붙어 화재 원인으로 자주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도 유출되는데 이게 인체에 대단히 치명적이고요. 그렇게 이제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 우레탄 폼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과 함께 이제 화재가 크게 번진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이 재확산 부분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이죠? 예, 경찰이 이제 이번 화재 사고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점과 관련해 23명 규모 이제 수사본부를 편성을 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화재 원인 그리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와 같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뭐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이제 화재 원인부터 파악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순직 소방관 이 3명의 빈소는 이제 평택 제1장례식장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합동 연결식은 이제 오는 8월 8일 이제는 그 평택에 있는 2충 문화체육센터에서 이제 경기도청장으로 이제 거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1계급 특진과 이제 훈장이 추서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위에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순직할 이제 3명의 소방관들 중 이제는 119 구조대 3팀장 이영성 소방이는 또 자녀 2명을 둔 가장이었고요. 팀원 박수동 이제 소방교는 경력 6년의 이제 베테랑. 그리고 막내인 조우찬 소방사는 임용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였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뭐 아침부터 좀 너무 마음이 좀 짠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어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자, 이거 돌아가신 3분의 소방관 영웅들의 명복을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화재 수습을 위해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